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 머릿속에서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바이러스처럼 번져가는 메시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25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행했던 도시 괴담입니다. 내 친구의 친구 데이브는 출장을 자주 다닌다. 얼마 전 데이브는 고객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애틀랜틱 시티에 들렀다. 약속을 마치고 비행기 시간까지 여유가 좀 생기자 그는 시간을 때우려고 근처 술집에 들어갔다. 첫 번째 잔을 막 비운 찰나 갑자기 어떤 눈부신 여성이 다가오더니 그에게 두 번째 잔을 사주고 싶다며 말을 걸어왔다. 데이브는 그 여성의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조금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좋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바에 가서 술 두 잔을 들고 들어왔다. 한 잔은 데이브를 위해 그리고 다른 한 잔은 자기 자신을 위해. 데이브는 여자에게 고맙다고 말한 다음 술을 들이켰다.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어리둥절한 상태로 눈을 떴을 때 그는 호텔 욕조 안에 누워 있었고 욕조에는 차가운 얼음이 가득 차 있었다. 데이브는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의아해하며 정신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움직이지 말 것 911에 전화하시오. 욕조 앞 작은 탁자 위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데이브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911을 눌렀다. 얼음 때문인지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잘 움직이지 않았다. 교환원이 전화를 받았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지금 데이브가 처한 상황에 꽤 익숙한 것 같았다. 교환원이 말했다. 선생님, 등 뒤로 손을 뻗어보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혹시 허리에서 튜브가 튀어나와 있나요? 데이브는 불안감에 떨며 등 뒤를 더듬거렸다. 그랬다. 튜브가 만져졌다. 교환원이 말했다. 놀라지 말고 제 말 잘 들으세요. 선생님은 어젯밤 신장을 도둑 맞으신 겁니다. 요즘 이 도시에서 장기절도 조직이 활동 중인데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이 그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응급요원을 보내드릴 테니 그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유행한 도시 전설 중 하나입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다들 한 번쯤 이 신장도둑 전설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수백 가지 버전이 있는데 모두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약을 탄 술, 둘째 얼음으로 가득 찬 욕조, 그리고 셋째 신장을 도둑 맞았음을 알려주는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한 유부남이 라스베거스에 갔다가 호텔방으로 부른 매춘부에게서 술을 받아 마셨는데 술에 약이 들어있었다는 버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이야기는 신장을 둘러싼 도덕극인 셈입니다. 또한 놓칠 수 없는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바로 내 친구의 친구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어째서 내 친구의 친구는 늘 내 친구보다 흥미진진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 그런 다음 곧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들은 이야기를 말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거의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계실 겁니다. 주인공이 고객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애틀랜틱 시티에 갔다는 건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요. 대신 중요한 다른 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전달하실 겁니다. 신장도둑 전설은 우리 기억의 스티커처럼 찰싹 달라붙는 스티커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듣는 순간 기억하고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진짜로 믿는다면 평생 동안 아무리 미남미녀가 접근해 온다 해도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로 술을 받아 마시지 않을 겁니다. 이제 신장 도둑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 비영리 단체가 발표한 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포괄적인 공동체 구축은 그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현존하는 실행 방식과 일치하는 모범적인 투자 수익 원리 모델에 적합하다. 우리의 자원 흐름을 제한하는 요소는 자금주들이 책임 여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자금 조성에 있어 시장 선정 및 절대적인 필요 조건에 자주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영상을 보고 1시간만 쉬세요. 아니, 지금 당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비영리 단체가 뭐라고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흥미롭게 마련이고 또 어떤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따분하게 마련입니다. 신장을 훔쳐가는 장기 도둑이라니 제목만 들어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영리단체의 재정 전략 따위를 알고 싶어 할 사람이 있을까요? 바이러스처럼 번져가는 메시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다른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생물학 교사는 유사 분열에 대해 1시간 내내 열심히 설명하지만 일주일 뒤에 그 내용을 기억하는 학생은 3명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회사 관리자는 새로운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직원들은 열성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지만 다음 날이 되면 현장 직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으로 기존 방식을 고수할 거고요. 아무리 탁월한 메시지도 수많은 시련과 오랜 시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성공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신장 도둑 이야기는 다른 도움의 손길 없이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널리 퍼져나갑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도둑맞은 신장이 단순히 다른 소재보다 더 잘 팔리는 이야기라서일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진정, 가치 있는 진실한 메시지도 이런 거짓 메시지처럼 효과적으로 퍼뜨릴 수 있을까요? 치피스와 데니스 형제가 2007년 출간한 책 스틱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6가지 간단한 규칙만 존재한다면 말이죠. 다음과 같은 우리들도 익숙한 이야기들. 즉, 우리 머릿속에 스티커처럼 붙어있는 메시지에는 일관된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생쥐 이야기처럼 패스트푸드점에서 쥐고기를 판다는 소문은 어딜 가나 들을 수 있습니다. 콜라는 사람의 뼈와 이를 부식시킨다는 메시지는 특히 일본에서 두드러지는데 아직 일본에서조차 콜라 때문에 10대들의 뼈가 물렁물렁해졌다는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은 우주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인공 건축물이다라는 메시지는 만리장성은 확실히 길긴 하지만 넓지는 않습니다. 만일 만리장성을 우주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역시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평생 뇌를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역시 이 말이 사실이라면 뇌 손상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치피스와 데니스 형제는 그 안에 숨어있는 6가지 법칙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히스 형제를 세계 최고의 경제 경영서 저자의 반열에 올린 첫 저서 스틱의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